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고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던 관세 줄다리기에서 서로 줄을 느슨하게 잡으면서 우리 시장도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윤곽도 어느 정도 나왔죠. 하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트럼프의 말들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1시간 시장과 종목 보는 정확한 눈 함께 키워보시죠. 이럴 때 꼭 필요한 분이죠. 박윤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서로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어지러웠었는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강했고 우리 증시도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에 딱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이대로 괜찮나. 네, 정말 이게 뭐 이렇게 흘러가도 진짜 괜찮은 건가 했는데 네. 역시 그의 이 줬다 뺐다 예. 하는 이 전략이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장은요, 그냥 트럼프가 더 강한 발언만 하지 않으면 상승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상승할 것 같은. 그만큼 시장은 사실은 올라가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괴롭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느새 그거 아십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3주째 랠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승이. 예.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왕 이렇게 올라간 거 좀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님들의 좀 마음에 훈풍이 좀 불어닥칠 정도의 한번 상승을 한번 달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요점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역시 3주째 제가 양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코스피, 코스닥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야, 2%대 다 상승을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지난주, 뒤지난주 대비 굉장히 올랐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자, 원달러 환율이요. 지지난주에 굉장히 내렸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서 1,414원대로 이번 주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15.2원이 지난주 대비 올라서 1,439원이니까 저점 맞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이 환율은 좀 약간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4.29로 4점대 후반에 있었던 이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가서 4점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자, 공포지수, 일명 우리가 말하는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미국의 24레벨까지 내려왔다. 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60 몇 가지 올라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급락을 해서 24. 역시 항상 제가 아주 태평성대 같은 그 느낌의 18지점. 보다는 살짝 위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18이 가까워지는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도 21레벨, 25레벨 있으니까 괜찮았던 거죠. 자, 2+2 이번 주에 우리 이제 경제 사절단이 이제 건너가서 미국에 이제 협상을 했잖아요. 네. 뭔가 이야기가 우리도 좀 나왔고 중국에 관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요 서로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주장에게 말을 했어요.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대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로 드러난 거는 아직은 네, 공식 입장은 없었잖아요. 공식 입장은 없지만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믿어볼까요? 트럼프하고 시진핑 통화가 불확실하지만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시장은 최악은 지났다라는 거. 그래서 미 증시가 나흘째 랠리. 그러니까 화수, 목금 지금 나흘째 랠리 중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로서는요 무역 균형을 조금 이루면서 조선의 우리 빅카드,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전 세계 1등인 조선을 카드로 내세워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의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방위에 비해되는 것은 이제 미연급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것은 역시 우리가 아직 조기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고 나서 이것은 이제 결정할 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해서는 누군가 이제 정해졌을 때 확실한 대통령이 정해지고 나서 뒤로 미루는 어떤 이런 스케줄들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국에서도요.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어요. 미국 반도체의 125% 관세를 그러니까 철회한다는 건 아니고요. 검토 중이다. 이러다 또 둘이 싸우면 마음 안 맞으면 또 헤어지겠죠. 예. 어쨌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탄올,
또 의료 장비에 대해서 면제 검토를 하는데 다 전 세계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플라스틱 만드는 제1국가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플라스틱. 근데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게 바로 에탄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은 이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에탄올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만약에 매기면 플라스틱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모든 원자재가 플라스틱은 모든 재료의 진짜 근간이 되잖아요. 이게 올라가면은 크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지 뭐 에탄올하고 의료 장비 면제 검토도 한다. 검토까지입니다. 아직까지 두 사람이 시진핑하고 이 트럼프가 아직까지 완벽한 결론을 내주진 않았고요. 한 3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하죠. 30일 날 방한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들하고 단독 대면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뭐 신세계 INC라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다이내믹하게 뭔가 상승하는 뭐 어떤 공포감보다는 상승감이 있어서 더 좋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지난주에서 이번 주 좋았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주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금 이번 주에 좀 올라가 있는 환율이 좀 내려와 주기를 바라면서 그래야 시장이 편안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한 주간 요점 정리 시간이었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 속에 안전한 투자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또 박윤희 대표님의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선행학습 일정을 챙겨보는 시간인데요. 다가오는 일정은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빠르게 달려가 볼까요? 5월 달이 드디어 이제 와, 시작되죠. 벌써 5월이네요. 네, 가족의 달이기도 하고요. 예. 뭔가 5월에는 원래 증시 격언에 세린 메이라는 맞아요.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이 최근 몇 년엔 통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세린 줄라이, 세린 어거스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5월보다는 그 뒤에가 더 변동성이 컸다고 하니까 5월 달에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기대됩니다.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창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요. 지금 이 이제 좀 불붙은 것 실적이 같아요. 지금 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예. 또 불이 붙었어요. 실적은 좋았다 이거죠. 자, 지금 포드나 뭐 노보노디스크 지금 보시면 미국 실적을 발표하는 이 주간에 뭐 우리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자동차인 포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 또 대표적인 어떤 반도체 회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증시, 우리 증시의 실적 발표도요. 아주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카카오 그룹주들 대거 이제 이 주간에 5월 5일 주간에 이제 뭐 열리고요. 또 컨텐츠 관련 어떤 그런 회사들 실적 발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 최대 전력 반도체 전시회가 있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PCIM 2025 개최인데요. 5월 6일에서 8일까지 독일에서 이제 열리고요. DB하이텍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가지고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실리콘 카바이드, 또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 공정 주축을 소개할 거라고 하니까요. DB하이텍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전력 반도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모청약이 4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5월 5일 주간에 공모청약. 자, 이뮨 온시아 면역 항암제 기반 신약 연구 회사이고요. DN솔루션즈는 공장 자동화 산업의 글로벌 선도업체니까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가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메디컬 에스테틱 추출하는 전문 업체인데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이라고 이 스킨 부스터의 재료가 되는 여기 그리고 또 필러 전문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 제조, 판매까지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 앵커님 잘 알 것 같은 달바라는 화장품 아십니까? 달바 네, 글로벌. 미스트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달바라는 게 바로 그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선보이는 매진행력이죠. 맞아. 달바 글로벌이 드디어 이제 증시에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프리미엄 비건 화장품 달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와 스마트 팩토리와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기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규 상장주가 3가지나 또 이 주간에 있는데요. 나우 로보틱스, 지난번에 공모청약으로 소개해드렸던 회사고요. 로봇 네. 자동화 시스템 전문 회사이고요. 원일 TNI라는 회사가 수소 저장 및 생산하는 전문 회사인데요. 천연가스 사업까지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뭐 LNG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또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오가노이드가 뭘까라고 봤더니 손상된 부위에 생착해서 직접적으로 조직을 재생하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봇 관련주를 또 수소
테마라든지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여기에 또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제 자기공명의학회가 또 열립니다. MRA 기술의 최신 연구와 AI 기반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이 솔루션을 발표되는 글로벌 학술 행사라고 하는데요. 5월 10일, 5월 15일까지 이제 하와이에서 열리고요. 이 행사에 우리나라에서는 딥노이드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 어떤 관련 연구 초록을 3편을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딥노이드가 좀 잠시 올라갔다가 살짝 또 꺾였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2025 셀렉트 USA 투자 서밋이 또 개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상무부가 주최하는 이 미국 최대 투자 박람회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이 여기 또 참석을 하고요. 알래스카 주지사 하면 요즘에 좀 핫하죠, 우리한테. 네. LNG 또 프로젝트가 있고. 자, 이 사람이 또 참석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CEO가 저는요 호세 무뇨스라는 사람이라는 거 사실 지금 알았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수장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인데요. 이게 참석해서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현대차 그룹주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주간에 FOMC 회의가 또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로서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또 하나 몇 가지 기업들 내용 좀 볼 게 있는데 지금 HD 그룹주, 지금 앞에 HD라고 붙인 종목들은요 죄다 오늘 폭등하는 이번 주에 기염을 통했거든요. 예. 자, HD 현대 2.3조 원 수주 눈앞. 자, 미국에서 중국 선박 입항비의 반사이익에 대한 어떤 보도.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제공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에서 미국의 제철소 짓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서도 확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SK는 SK실트론이라는 회사 매각 관련한 보도 제공시가 있고요. 한화손해보험은 캐롯 손해보험 있죠. 6년 만에 한화손보에 흡수합병되는 어떤 그런 유력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제공시가 있어야 되고요.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매각을 또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매각이 왜 이렇게 많죠? CJ 제일제장도 CJ 피드앤케어라는 이 회사 지분 매각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12일에서 18일 주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미국 증시가 막 빠집니다, 실적에. 그래서 포드 또 월마트가 이제 막바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요 한참 더 좀 뒤에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기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또 우리는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 주간이라고 했을 정도로 게임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규 상장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로킷 헬스케어라는 회사거든요. 인공지능 기반 재생치료 플랫폼 업체, 또 의료용 환부 모델링 AI, 일회용 재생 키트라든지 초개인화 바이오 잉크,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 융합한 AI 초정밀 환자 맞춤형 장기 재생 플랫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회용 의료기기 키트뿐만이 아니라 3D 바이오 프린터 이런 쪽에 굉장히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우리가 의료 AI라든지 의료 기기를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나옵니다. 잘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MSCI 지수 반기 리뷰가 있을 때마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는데요. 자, 편입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바로 별 5개를 이렇게 쳐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편입 예상되는 종목이요. 삼양식품이 이제서야 편입이 되나 싶을 만큼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대단했죠. 그래서 그런지 삼양식품이 포함되고요. 한화 시스템이 그동안 MSCI 반기 지수에는 없었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LIG 넥슨도 없었다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NC소프트나 LG이노텍, 에코프로머티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삼양식품, 한화시스템, LIG 넥슨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하는데요. 두께는 굉장히 초박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8mm. 자, 그리고 화면은요. 갤럭시 S25 플러스와 같은 6.7인치라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는 최상급의 어떤 퀄컴 거에 엘리트 칩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색상도 이렇게 3가지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요. 이제 거의 200만 원대, 184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와, 이제 스마트폰 하나 구매하는 게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진짜요.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갤럭시 어쨌든 엣지가
25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세이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장사이죠. 실시간 AI 영상 분석 플랫폼, 키오스크형 신제품을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세이랩과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여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요. 경제 전망 연설을 한다고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자리를 딱 마련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리노이즈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초청한 자리라고 하는데 이 연설에 의해서 토론이 이제 진행 예정인데요. 네. FOMC 회의 전에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과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봤을 때 트럼프의 입김은 지금까지 소용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트럼프의 영향이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해임한다고 하다가 또 이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임할 리가 없다 또 이렇게 예. 얘기 나오고요. 원래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예. 제롬 파월의 어떤 이 생각을 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이것이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한번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전기술, 한전 KPS,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체코원전 이번 주에 난리 났죠. 이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우선협상 대상자 최종 보도가 이제 어떤 제공시를 해야 되는 이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에서 1.3조 원 규모의 신반포 2차 재건축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급에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 제공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국제강이요. 현대 IFC, 그러니까 현대제철의 자회사인데요. 인수를 한다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공시도 필요합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ESS 관련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10조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가 또 답변이 기다려야 되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이 주간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 지금의 어떤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느냐, 자극하지 않느냐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미국의 옵션 만기일은요, 한 주간, 한국의 옵션 만기일보다 한 주 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옵션 만기일까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센 주식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매집이 도대체 예.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대체 네. 매집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네. 박윤진을 치면 매집 패턴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 무료 강의가 되어 네.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세력의 힘을 정말 잘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집이 뭐야 대체? 그건 네. 박윤진 대표가 만드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예. 공식을 여러분들 매집을 보시면 되고, 매집 다음엔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가장 센 주식은 매집이 잘 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을 해놓으면 당연히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매집이 되는 거죠. 근데 본상승이 그냥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가 바로 나오는 구간이 본상승인 겁니다. 매집도 너무너무 탄탄하고 좋은 재료가 있을 때 매집이 나오겠죠. 자, 매집 구간은 그럼 많은 분들이 매집을 할 때 매집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해온 저희 입장에서는 매집 구간이 아주 매력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집은 정말 어떤 종목은 짧게는 3개월, 6개월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종목은 1, 2년, 3년 동안 매집만 네. 하는 아이고, 경우도 있어요. 답답해라. 답답해서 정말 거기서 지옥 같은 예. 지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집보다는 저는요, 본상승,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로 바뀐 구간이 이제 본상승이잖아요. 비로소 상승이 이제 추세 날개를 달았는데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본상승 구간에 보면 어머 많이 올랐네? 겁나네? 여기서 매수해도 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중간 단계가 브릿지 단계로 본상승 초입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본상승 초입이 어느 정도 눈에 또 보입니다. 그래서 본상승 초입을 둬서 자, 본상승에서 본상 초입에서 주가가 본상승으로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지만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거래되는 거래량이 팡팡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우리는 돌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돌파가 나왔다고 치고요. 돌파 매매를 해서 돌파가 나오거든 뭐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 올라가서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본상승 구간에서 누군가 선도 세력이 먼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주가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주가는 내려오지만 내려와서 한동안 제가 늘 말씀드린 1.5개월 또는 2.3개월을 쉬어갑니다. 그게 이제 낙폭과대 구간, 수급과 지표가 일부 훼손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낙폭과대 구간에서
또다시 매집, 중간 매집이 또 일어나는 거죠. 저기 밑에서 이 바닥 매집이 아니라 중간 매집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수급과 지표가 보강이 되면서 또다시 봉상승 올라갈 때 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이 여러분들 눈에는 딱 두 번의 이제 돌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낙폭과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낙폭과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본상승 못 가고 낙폭과대에서 바로 또 옛날에 태어났던 고향인 매집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구간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낙폭과대에서 다시 비추세 구간이 매집으로 내려가는 경우 2차 전지 종목들이 결국에는 본상승 끝자락에서 낙폭까지 왔다가 다시 못 올라가고 여기 내려온 것이 고향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라는 거는요.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본상승 이력이 없이 계속 장기 하락한 종목.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컴퓨터홀딩스 같은 종목은 왼쪽에 장기 하락, 뭐 본상승 이력이 없이 그냥 하염없이 계속 오랫동안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거를 저는 낙폭과대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장기 하락 소외주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조금 다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이게 박스권이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박스권 느낌이 오시면 자, 이거 뭐라 그랬죠? 돌파죠. 첫 번째 돌파죠. 자, 돌파라는 것이 또 여기서 이게 2.5개월, 뭐 2.5개월 쉬어가서 또 다시 한번 박스권 만들어서 또 다시 돌파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3번의 돌파가 나오는 이 그림을 이제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주가가 이렇게 해서 10배거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번이지만 10배거 가는 종목들이요. 이게 6번, 7번, 8번 정도 최소한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본상승 이렇게 본상승이 이렇게 8번 돌파가 8번 정도 나오면 10배거 이상의 종목이 탄생하는 거죠. 자, 근데 대시세 종목에서 돌파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돌파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대시세 종목에는 돌파는 당연한 거고요. 몇 번의 돌파가 나오는지가 관건인 거죠.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중에서는 돌파를 기다렸는데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이 종목이 대시세 종목이 자질을 갖추지 않은 종목은요. 돌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무조건 박스권 만들었다고 돌파 안 나왔다고 돌파를 실패로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이 이 정말로 대단한 이 텐베거 종목의 자질을 갖췄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돌파가 실패했을 때는요. 돌파의 자질이 없거나 또는 아직 본상승 준비가 안 됐거나 또 대시세의 끝자락. 그러니까 이게 8번, 9번, 10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11번째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대시세의 끝자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낙폭과대는 아까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내려온 거고 낙폭과대라서 이 노랗게 표시된 동그랗게 노랗게 표시된 구간들은 다 낙폭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정 실속이 있는 어떤 그런 자리이죠.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느냐 또 본상승 가느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자리는요. 여기 돌파가 나오기 그 직전에 이 별 표시된 이 직전에 거기가 바로 뭐죠? 수급과 자리와 지표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제가 특 A급 종목이라고 하는 바로 돌파가 예상되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센주식 그럼 당신은 오늘 뭘 갖고 왔는데 이렇게 뭐 사설이 길었어라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답을 얘기하긴 했지만 자, 이번 주 지난주에 저는 하나 옵션을 드렸고 이번 주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하나 시스템은 당연히 오늘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본상승 초기가 본상승 돌파와 낙폭과대 중에서 당연히 돌파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돌파 예상되는 종목에 한번 하나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하나 시스템은요. 재료까지 있었어요. MSCI 편입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어떤 수급도 불러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모양새는 다 갖췄다. 특히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여기 보면 공간이 박스권에서 공간이 이만큼 떴죠. 자, 공간이 이렇게 떴다는 거는 가격이 리프트 업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은 벌써 여기서 매집이 뭔가 탄탄하게 이루어져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3개의 종목을 제가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은 돌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세요? 너무 많죠. 이번 주에 제가 네. 나머지 3종목도 돌파 종목만 돌파 시리즈로 또 준비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밝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3개 종목을 받으러 오시고 네. 제가 계속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그래서 하나오션을 모든 그 투자자님들 다 매수하게 했거든요. 네. 예, 모든 분들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당연하죠. 하나오션 무조건 매수해라. 네. 강력 홀딩이다. 이거는 돌파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 시스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지금 3개 종목은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이 12시에 시간. 가면 되나요? 네, 이 시간 바로 지금 열려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저를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12시 공개 방송에서 이 하나오션만큼 강한 종목은 또 어떤 3가지 종목이 있을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